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1번, 5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선생님께 선생님 이번에 시험 준비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시험에 빈칸 선생님께서 빈칸 제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수 드림. 네, 여러분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라는 학생이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감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에 시험 준비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 학생이 시험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자, 덕분에라는 말은 선생님이 도와주신 것 때문에 라는 뜻이지만 덕분에는 보통 thanks to 라는 의미로 좋은 의미일 때, 좋은 일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 도와주셔서 시험에 이렇게 빈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빈칸하고 제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시험에 합격하다라는 말은 시험을 통과하다, 시험에 붙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빈칸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시험 준비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시험에, 네, 선생님 덕분에라는 뜻으로 보아서, 네, 좋은 뜻인 거죠. 좋은 뜻이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는 합격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이고, 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네, 가능을 나타내주는 네, 가능을 나타내주는 이런 문법 할 수 있다. 그리고 있었다라는 과거 표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문법, 가능과 과거 이렇게 문법을 넣어서 정답을 생각해 보시면 합격했습니다. 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덕분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합격을 했지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감사 메시지를 보내는 거니까 선생님 덕분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과거 표현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네, 이렇게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빈칸입니다. 자,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합격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정어를 썼어요. 여기 I couldn't pass the exam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하고 if you didn't help me 여기도 이렇게 부정 표현 쓰고 그래서 여기도 부정 표현을 써서 부정 표현이 두 개면 네, 이거 긍정이 되겠죠. 네거티브 플러스 네거티브 포지티브 미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법이구나. suppose 네, if 가정법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라는 그런 의도로 이미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가정이죠.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빈칸에는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고 이런 가정법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빈칸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네, 선생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아까 선생님은 여기 she라는 존경어, honorific word를 썼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쓰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기 때문에 존경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he를 넣으시는 게 좋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도와주실 수 없으시면 제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도와주다 단어와 면이라는 if 문법을 사용한 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실 수 없으시면 할 때 이 요거는 미래를 나타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저를 도와주실 수 없다면 하고 미래 시제예요. 그런데 미래 시제는 쓸 수가 없죠. 여기서 이거는 이미 과거 시제니까 선생님이 과거에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이 도와줘서 내가 합격했어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아니라 과거 표현을 써야 한다라고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2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은 아침 공복에 빈칸. 과일은 소화기관에 부담 없이 소화 흡수가 잘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과일의 풍부한 탄닌산은 다른 음식물과 섞이면 소화에 방해가 된다. 과일은 30분, 곡류는 2~3시간, 채소는 서너 시간, 육류는 4시간에서 6시간으로 각각 소화되는 빈칸. 따라서 식후에 과일을 먹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네, 여러분, 과일을 먹는 방법, 과일을 먹기 좋은 가장 좋은 시간에 대한 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과일은 아침 공복하면 이때 복은 배라는 뜻입니다. 공은 비어 있다. 네, 우리 숫자 할 때 0, 1, 2, 3, 공은 비어 있다. vacant라는 뜻입니다. empty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복하면 네, 속이 비어 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속에 들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아침에 배고플 때,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첫 번째 빈칸이 되겠지요. 과일은 소화기관 하면 소화를 하는 기관, organ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소화할 때 사용하는 기관들이 뭐가 있을까요? 위가 있고, 네, 대장, 소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우리가 위, 스토머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일은 이 위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소화 흡수, 밥을 먹고 나서 그 영양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observe 하는 거 잘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과일에 풍부한 탄닌산,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탄닌산은 그냥 영양소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모르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탄닌산은 다른 음식물, 다른 밥이나 고기나 채소와 섞이면 소화가 잘 안 된대요. 소화에 방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30분이 걸리고 곡류는 2~3시간이 걸리고 채소는 서너 시간이 걸리고 육류는 4시간에서 6시간으로 각각 그 소화되는 뭐뭐가 이렇다라고 빈칸을 써주시면 되고 따라서 식후에 밥을 먹은 후에 과일을 먹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네, 과일하고 다른 음식하고 섞이면 안 되는데 네, 다른 음식을 먹고 나서 과일을 먹으면 다른 음식하고 섞이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안 좋다고 합니다. 좀 의외지요? 자, 그럼 여러분 첫 번째 빈칸을 보겠습니다. 과일은 아침 공복에 네, 당연히 먹다라는 단어가 쓰이겠죠.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으면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과일은 먹는 것은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 이 패턴하고 마지막 문장의 패턴하고 첫 번째 문장의 패턴하고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장에 먹다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빈칸에도 먹다라는 것이 쓰이고 뭐뭐 것은 것이 좋다. 자, 여기 패턴이 뭐뭐 것이 좋다라는 이런 패턴이 쓰였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도 뭐뭐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패턴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아침에 위가 아무것도 없을 때, 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속이 비었을 때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과일은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좋다라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일은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한다. 네, 이것도 괜찮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먹어야 한다, 아야 하다, 어야 하다, must, have to라는 이 문법을 사용해서 여기 쓰셔도 네, 문맥의 컨텍스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먹어야 한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과일은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 네, 이 학생은 건강이라는 단어도 쓰셨지요. 네, 이렇게 쓰시면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5점. 네, 우리 이거 5포인트예요.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빈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과일은 30분. 과일은 소화되는 시간이 30분이에요. 그리고 공유는 밥이나 쌀이나 밀가루 뭐 이런 거는 2~3시간. 채소는 서너 시간, 육류는 4시간에서 6시간이 소화 시간이 걸린대요. 그런데 각각은 뭐겠어요? 하나하나 과일, 공유, 채소, 육류 다 소화되는 시간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화되는 시간이 다르다 하고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시간이 다르다라고 말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정답은 시간을 더 걸린다. 네, 육류는 네, 시간을 걸린다. 안 되죠.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걸리다 할 때 이 리 때문에 이거는 이미 passive tense예요. passive tense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사, 파티클이 주격조사, 시간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을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고기는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린다라고 쓰시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각각이에요. 각각. 과일, 공유, 채소, 육류 다 달라요 하고 소화되는 시간이 달라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걸린다라는 단어보다는 단어는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일은 하고 주어가 하나예요. 과일은 시간이 걸린다. 30분이 걸린다. 아니면 채소는 서너 시간이 걸린다 하고 이렇게 주어가 하나일 때 걸린다 라는 단어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일, 공유, 채소, 육류 하고 여러 가지죠. 그래서 걸린다보다는 다 달라요 하고 이렇게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시간이 다르다. 네,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썼어요. 그런데 자, 동사일 경우는 니은다, 는다 라고 쓰고 자, 형용사일 때는 그냥 basic form, 기본형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다르다 하고 이렇게 기본형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시간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단어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 51번 숙제입니다. 자, 영희 씨가 호텔에 전화를 걸었어요. 메시지를 남겼네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금요일에 호텔 예약을 했는데 개인 사정이 생겨서 빈칸. 그랬더니 호텔에서 예약하신 분의 성함을
빈칸. 저는 이영희입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금요일 예약이 취소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메시지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는 단어가 뭐일까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2번 숙제입니다. 쓰레기를 분리 배출할 때는 청결이 기준이다. 과자, 라면 등 모든 깨끗한 일회용 비닐은 분리 배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비닐에 이물질이 묻었을 때는 깨끗이 빈칸. 그 후 쓰레기 수거함에 배출한다. 폐기물을 소각할 때 오물이 묻어 있으면 중금속이 발생해 환경과 인체에 모두 빈칸. 네, 여러분 이렇게 51번, 52번 숙제를 같이 여러분하고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언제나 이 문제 안에 힌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잘 생각하셔서 숙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